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회덕이 왁자지껄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해마다 개최됐던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만날 수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개최돼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에 장이 됐던 그 현장, 윤영순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식장산 높이는 549m이고 계족산 높이는 429m라고 합니다. 계족산은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족산이라고 합니다. 계족산 아래 대덕구 회덕동 축하 대덕이 왁자지껄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축제가 다시 열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 하였습니다. 네, 오늘 회덕동 2022년도 왁자지껄 주민축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회덕동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 축제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흥겨운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오늘 더워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고 그랬는데 오늘 기회로 좀 많은 걸 좀 풀어내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지역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는 그런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취미생활 동호회가 오카리나 연주와 여러 즐길 행사가 있었고 회덕지역 아동센터의 지구와 함께 건강해지기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덕구청장 최축입니다. 오늘 2022년 대덕동 왁자지껄 마을축제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서로 윈윈하고 서로 용기 주고 희망 주는 그러한 마을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 익어가는 그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일상의 즐거운 대덕구 만들자는 게 제 모토 아니겠습니까? 올 가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코로나19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행사였고 즐겁고 행복한 행사는 날씨가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행사는 많은 회덕 주민들의 환호 속에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코로나 없는 행사를 바람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전에 없던 더욱 행복하고 즐거웠던 행사였다고 모두들 좋아했고 만족해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회덕이 왁자지껄 하길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와인의 매력을 흠뻑 즐길 수 있었던 대전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세계 주요 와인 생산국들이 출품한 만여 종의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김수환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인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일찍부터 서양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술, 와인은 주로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사흘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와인 1만여 종이 전시되었고 와인 애호가들은 다양한 와인의 맛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축소해서 진행됐던 와인 전시 시음회가 큰 규모로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16개국 200여 업체에서 출품한 1만여 점의 다양한 와인이 230개 부스에서 전시되고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대전 와인페어는 아시아 최고의 와인 전시 겸 전 세계의 와인 양조가 그다음에 유통 소믈리에들이 모이는 장소여서 아시아 허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대전을 알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대전의 도시 마케팅을 통해서 대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아시아 와인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제 행사가 있었지만 일반 관람객들에겐 무료 시음회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장 와인잔을 구매해서 지참하면 시음회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평상시 와인을 즐겨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즐겁고 다양한 와인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쁘고. 이번 전시회는 대전 고유의 지역술과 특색이 있는 우리나라 전통주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천에서 온 영천 조훈 와이너리의 서광복입니다. 저희 영천에서는 무르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르로 만든 레드 와인하고요. 그리고 요즘 한참 대세지요. 샤인마스카스로 만든 샤인마스카스 와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억눌려 있던 시민들은 이번 국제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각국 문화와 와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와인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에게도 국제적인 교류의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이 금년에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과거 전시장에 비해서 2.5배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방문객들 많은 거 보니까 옛날 규모의 전시장이었으면 벌써 미어 터지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만큼 건전한 와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대전을 와인 문화 선도 도시로 자리를 굳히며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수환입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상사화 축제와 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허샘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대전 시내에서 상사화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진잠입니다. 6차선의 유성대로와 아파트 단지 담장 사이에 200여 미터 줄지어 피어 있는 꽃무릇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만 상상화 꽃을 봐왔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상상화 꽃을 널리 펴 있는 것을 홍보하고자 제1회 상상화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상상화라는 것이 꽃말은 좀 슬픈 꽃말이지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움 이런 꽃말이지만은 근데 꽃이 상상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잠동에서는 이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펴 있는 상상화 꽃을 진잠 동민뿐만 아니라 서구나 타 구에 시민들도 와서 보실 수 있게끔. 상사화 꽃과 꽃무릇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9월에서 10월에 걸쳐 피는 붉은색 꽃은 꽃무릇입니다. 이 꽃은 꽃이 필 때 잎이 없고 잎이 자랄 때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서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또는 슬픈 추억이라네요. 예, 진잠 주민으로서요. 사실 이 동네가 사실 뭐가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상사화를 심어서 상사화가 이렇게 커서 이쪽을 걸어 다닐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쉽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좀 더 길게 이어지고 심지어는 저쪽 관저동까지 이어져서 저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꽃을 보고 좀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꽃무릇 군락은 진잠초등학교 뒤쪽에 산장산 오르는 길가에도
수백 미터에 걸쳐 양쪽으로 피어나 오고 가는 이들을 반겨주고 있는데요. 진잠 상사와 길을 거닐면 첫사랑은 아름답기에 기억되고 지금 사랑은 꽃으로 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도 열었는데요. 자매끼리 혹은 친구들과 3, 4, 5 꽃무릇을 스케치북에 정해진 시간 동안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림을 좋아해 참가하였고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꽃무릇은 잎이 한 장도 없는 상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진 후 꽃대가 사그라들면 나중에 잎이 나온다네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수선학과의 아름다운 꽃무릇과 함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대전의 시작 진잠에는 개교 109주년의 진잠초등학교와 진잠향교 그리고 산장산의 상사화길과 아파트를 둘러싼 꽃무릇 군락이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실습 수업에서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첨단 과학대학 교육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경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디지털 방사선 촬영 실습실에서 교수님과 함께 사람 복부 모형 팬텀을 이용해 검사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체 부분 모형을 놓고 가장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밀착시킨 후 촬영 방법을 교육합니다. 이곳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실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흉부의 결핵이라든지 우리가 CT나 MRI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이곳에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전신을 다 검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 실습으로 본교 대학병원 PET-CT실입니다. 대학병원 방사선사 선생님 지도하에 학생들은 실습을 하며 작동법을 열심히 배우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첨단 과학의 결정체로서 방사선학은 질병의 정확한 진단 정보를 제공은 물론 암 치료 등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교 병원 내 각 검사실에서 촬영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팀 의료의 일원으로서 졸업 후 의료기관, 보건직 공무원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본교 대학병원 작업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과정 실습하러 왔습니다. 작업치료사분이 관절가동 범위 운동, 손의 근력 운동 수행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병원 아동 작업치료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전기자극 치료기 사용법에 대해 지도하십니다. 책에서만 보던 다양한 질환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선생님이 그거에 맞게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책으로만 보던 다양한 질환군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병원 직원분은 보조 실습하는 학생에게 직접 환자 배역으로 하게 하여 식사 때 젓가락 사용 훈련과 콩을 집는 과정 및 보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각 통합 실습실에서는 장비를 사용하여 감각 운동기능 훈련을 하고 있으며 운동을 실행할 때 주어진 자극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통해 타이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환자의 다음과 같은 타이밍 훈련은 집중력, 운동계획 등이 인지적 실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졸업 후 취업은 재활의학과, 정신과, 재활전문병원, 장애아동 특수교육, 학교 작업치료사입니다. 첨단과학 대학 교육이 취업으로 새로운 인생 항로입니다. CNB 시민기자 김경숙입니다.
대전 동구 대청호반에서 새집 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청호에서 떠내려온 나무를 이용해 주민이 직접 새 둥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정호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걷기 좋은 대청호반 조성을 위해 드라마 슬픈 연가 촬영지 일원에 새 둥지를 설치했습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과 지역 주민,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호 사진작가 모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은 9월 17일 환경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대청호에 떠내려온 나무들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직접 제작한 새 둥지를 소개하고 이를 나무에 만들었습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자연 친화적인 새 둥지가 대청호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하는 걷고 싶은 대청호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은 2018년부터 대청호반길 주민 원정대를 운영하며 대청호반길 건강 스토리를 완성하는 등 문화, 예술, 역사 스토리를 발굴해 왔으며 2020년 대청호에 새 둥지를 처음 설치하며 자연의 소리로 치유하는 자연 친화적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정호입니다.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그 현장을 이명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3일간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일간 개최된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에서는 미디어로 소통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인류가 더불어 사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축제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미디어로 소통하며 국경을 뛰어넘는 공간과 연대의 경험을 쌓아가도록 생애 주기별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다렸어. 이제 너희 차례야.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슬로건입니다. 올해 행사에서 처음 선보인 국제 청소년 영상 공모전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 청소년들이 제작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이 대전 미디어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10일과 11일에 상영되었습니다. 청소년 뉴스 경진대회는 지난 4월부터 37개 팀의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청소년의 시선으로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찾아 각기 다른 뉴스를 제작하여 최종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원래도 제가 리포터나 기자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기회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 공모전은 환경, 안전, 혐오 차별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흥미롭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74개 작품이 경쟁하여 꿈을 비롯한 8편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먹거리들이 알고 보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일 열린 시상식에는 정부와 방송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뉴스 제작 경진대회 및 숏폼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 기자단 및 대전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뉴스 제작, 청춘 사진, 성우 체험 등의 체험 교육과 VR을 통해 메타버스 시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처 몰랐던 것도 여러 가지 좀 볼 수가 있었고 또 옛날 추억을 생각하며 사진도 많이 찍었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미디어 센터 만세! 2022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기획단이 기획에서 운영 평가의 전 과정을 자치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지속 가능성, 청소년 중심성,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며 지역사회와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축제였습니다. 대전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